핵심 요약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만 먼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결제 표준이죠. ISO 2022 도입이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정회원인 리플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들보인 스위프트와의 통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XRP의 장기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낸스 통합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소로 정말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제 결제 네트워크에서 브릿지 통화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거래소에 보관된 XRP 물량이 2024년 1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고요. 잠재적인 공급 감소를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차트에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위로 뚫고 올라가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요. 동시에 3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공매도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투심이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한국 시장의 정말 큰 뉴스인데요.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본격적인 기관 투자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으로 XRP를 포함한 주요 자산에 대한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을 아주 크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리플 XRP 내비게이터 XRP 월드입니다. 한국 시간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1분 지나고 있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2월 15일 일요일 저녁 7시 1분입니다. 리플 XRP 시세 분석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약 1.41% 하락한 68,777달러, 그러니까 68,777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더리움은 낙폭이 더 커서 약 5.8% 하락한 196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2% 하락한 1.47달러를 기록하면서 다른 주요 코인들에 비해서 가격을 굉장히 잘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저희 채널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분석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온도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BTC와 ETH 시장 분석으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리플 XRP를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쏟아진 최신 해외 뉴스를 통해 시장의 큰 그림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한 트레이딩 관전 포인트와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매일 제작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 포맷이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데이터와 더 깊어진 해석으로 디테일을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뉴스 브리핑과 전망 파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큰형님들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모든 정보는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저의 XRP 월드가 취합하고 분석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환율부터 볼까요? 환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분 기준으로 1달러를 구매할 때 필요한 원화는 1470.08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큰 변동은 없는 수준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지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인데 오늘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 7일간의 흐름과 비교하면서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토탈 마켓 캡부터 보시죠. 오늘 기준으로 2.35조 달러입니다. 어제 2.4조 달러였으니까 하루 만에 꽤 줄었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0.05조 달러, 퍼센트로는 약 2.08%가 감소한 건데요. 지난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2.28조 달러에서 2.4조 달러 사이를 계속 오르내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일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 상황이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도미넌스, 지배력 지표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시장을 읽는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9.07%입니다. 어제 58.74%에서 0.33%포인트 상승했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도 올랐나요? 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도 58.50%로 어제보다 0.40%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지표 모두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소폭이나마 더 강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잠시만요.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줄었는데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기는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의 하락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 추세를 봐도 58.78%에서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59%를 넘어섰는데 이런 흐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당연히 줄었겠네요. 네, 정확히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0.10%를 기록해서 어제 10.50%에서 0.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가격 하락폭이 유독 컸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죠.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더리움의 영향력은 그만큼 약화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주요 알트코인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CMC 20 지수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CMC 20 지수는 오늘 141.34달러입니다. 어제가 144.71달러였으니까 하루 만에 3.37달러, 약 2.33%나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만큼은 아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빠졌군요. 네, 주요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겨우 회복했던 140달러대를 하루 만에 다시 반납한 좀 아쉬운 모습이죠.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야말로 얼어붙었겠는데요. 공포와 탐욕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3입니다. 여전히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하군요. 네, 그런데요. 어제 10일보다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주 약간이지만 심리가 개선되긴 한 거죠. 지난 일주일 내내 8에서 10일 사이를 맴돌았던 걸 생각하면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표는 후행성이니까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걸 보고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로 겁을 먹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어떤가요? 오늘 37을 기록해서 어제 35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건 90일간의 데이터를 평균 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 변동보다는 큰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아직 수치가 25에 가까운 비트코인 시즌 영역에 있긴 하네요. 네,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지만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알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24시간 거래량, 이게 오늘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총 거래량은 13,007억 달러입니다. 어제가 840.7억 달러였으니까요. 와, 하루 만에 263억 달러, 비율로는 31.28%나 급증했네요. 네, 엄청난 증가세죠.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용한 하락이 아니라 뭔가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가격이 내릴 때 거래량이 적으면 그냥 힘없이 흘러내리는 거지만 오늘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했다는 건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파는 사람도 많았지만 특정 가격대에서 사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도 물론 있지만 지난주 평일 수준의 거래량을 회복했다는 점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내용에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으로 커피 한 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정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ETF 자금 흐름과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도 살펴보죠. 네, 중요하죠. 2월 13일 기준으로 ETF 총 순유입액이 2,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그 전날 엄청나게 빠져나가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 전날 무려 5억 14천만 달러가 순유출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는 점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ETF로 1,500만 달러, 이더리움 ETF로 1,0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의 투심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결제 약정, 즉 시장의 레버리지 규모는 어떤가요? 무기한 선물의 경우에는 3,798.9억 달러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만기가 있는 선물은 36.1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시장에 걸려있는 전체적인 레버리지 규모, 즉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투기 심리는 조금 진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자산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68,777달러, 원화로는 약 9,44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일 대비 1.41%, 달러로는 982달러 하락했습니다. 24시간 변동폭을 보면 최고 7만 달러를 훌쩍 넘겼었네요. 맞습니다. 24시간 동안 최저 68,060달러에서 최고 77,969달러까지 움직여서 변동률은 4.27%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은 약 19억 달러 감소한 1.374조 달러, 그리고 거래량은 401.9억 달러로 어제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역시 가격은 내렸지만 거래량은 늘어난 모습입니다. 네, 비트코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기간별 상승률을 보면 현재 추세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7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1%, 30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8%, 그리고 90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5.29%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죠.
다음은 오늘 낙폭이 유독 컸던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1965달러, 원화로는 약 270만 원입니다. 전일 대비 5.8% 하락해서 비트코인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더 빠졌습니다. 24시간 변동률도 9%가 넘었네요. 변동성이 엄청났군요. 네, 24시간 변동률이 9.02%에 달했고요. 최저 1929달러까지 밀렸다가 간신히 반등했습니다. 이더리움은 거래량이 정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80%가 넘게 폭증했네요. 맞습니다. 시가총액은 14억 달러 줄어든 2,372억 달러인데 거래량은 310.3억 달러로 어제 대비 무려 83.25%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급락 과정에서 패닉셀링, 즉 공포매도 물량과 저가 매수세가 그야말로 정만 충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간별 상승률을 봐도 하락의 골이 훨씬 깊군요. 네, 7일 기준 마이너스 5.94%, 30일 기준으로는 무려 마이너스 40.36%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하락 압력 속에서 특히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더 큰 사격을 입은 하루였군요. 자, 그럼 이런 험난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리플 XRP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리플 XRP입니다. 핵심 지표인 가격부터 짚어보죠. 현재 가격은 1.47달러, 원화로는 약 2,040원입니다. 어제 1.5달러 대비 2% 하락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41% 빠진 것과 비교하면 뭐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지만요.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5.8% 폭락한 것에 비하면 하락폭을 엄청나게 잘 방어한 겁니다. 그렇죠. 시장 전체에 가해지는 하락 압력을 이겨내는 무언가, XRP 고유의 긍정적인 힘이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24시간 변동폭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최저 1.44달러까지 밀렸다가 최고 1.67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변동률이 무려 15.97%에 달합니다. 와, 16%에 가까운 변동률이라니.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위아래로 분출되었다는 뜻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래로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위로는 뚫어야 할 저항선이 있다는 걸 동시에 보여준 거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XRP에 집중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과 순위는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은 898.07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순위는 4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유통공급량은 691.7억 개로 변동 없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네, 거래량 순위가 어제 6위에서 오늘 5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죠. 어제 26.46억 달러였던 거래 대금이 오늘은 61.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61.44억 달러요? 그럼 하루 만에 34.98억 달러가 늘어난 거네요. 비율로는 132.20% 폭증입니다. 네, 132% 폭증입니다. 가격은 2% 내렸는데 거래량은 132%가 늘었다. 이건 앞서 시장 전체 거래량을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상황인데요.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했다는 건 특정 가격대, 특히 오늘의 최저가였던 1.44달러 부근에서요. 시장의 하락 압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매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돈으로 떨어지는 물량을 다 받아냈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대규모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순위 지표들을 통해서도 현재 시장의 관심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24시간 상승률 순위는 23위에서 36위로 하락했지만 이건 오늘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더 중요한 건 7일 상승률 순위입니다. 41위에서 35위로 6계단 상승하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97% 상승이네요. 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조정을 받았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여전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60일, 90일 상승률 순위도 각각 59위, 63위, 57위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동안 XRP는 최근에 보여준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네요. 네, 24시간 트렌딩 순위가 어제 78위에서 오늘 무려 3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78위에서 3위요? 네, 지난 24시간 동안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심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많이 방문한 코인 순위, 즉 모스트 비지티드 순위 역시 어제와 동일하게 2위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고 높은 수준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XRP는 시장 전반의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와 폭발적인 시장의 관심을 바탕으로 가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기적인 반등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4시간 동안 주요 매체와 커뮤니티에서는 XRP의 이런 독특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진행될 뉴스 브리핑에서 그 시선들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블로그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리플 XRP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가 아주 무게감이 있네요. 리플의 미래와 직결되는 내용이죠. 첫 번째, 스위프트의 ISO 20202 표준 도입과 XRP의 역할에 대한 전망입니다. 데일리코인 보도에 따르면요, 현재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 즉 우리가 아는 글로벌 결제망 스위프트가 ISO 20202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리플이 바로 이 표준을 만드는 기구의 정식 회원사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미래 국제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만드는 회의에 리플이 정식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리플이 단순히 암호화폐 회사를 넘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차세대 인프라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대목군요. 정확합니다. 기사에서는 스위프트가 이 새로운 표준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과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표준에 가장 익숙한 리플의 XRP나 스텔라의 XLM 같은 자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위프트와의 연동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XRP의 제도권 활용 가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런 미래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플의 공식 스테이블 코인 RLUSD 소식이군요. 네, 두 번째 리플 USD 생태계 확장 소식입니다. 유투데이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다뤘는데요. 리플 USD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통합되고 또 홍콩의 기관 전문 거래소인 해시키에도 상정되는 등 아주 빠르게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발행된 자산 규모도 벌써 15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XRP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XRP 레저 내에서 유럽연합의 유로 기반 토큰과 리플 USD 사이의 거래를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으로 XRP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 실제 유틸리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XRP가 투기적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거래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생태계가 커질수록 XRP의 역할도 함께 커지는 구조인 거죠. 기술적인 발전도 계속되고 있군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XRPL 투어 기술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쿠코인 보도인데요. 리플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XRP 레저를 사용할 수 있는 팔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기능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인가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 RWA를 토큰화하는 기능, 그리고 XRP 레저상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정말 크네요. XRP 레저가 단순히 빠른 송금망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기관들이 직접 들어와서 자산을 발행하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복합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적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시장의 수급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 아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코인덱스크가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바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 물량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1억 9천만 개 이상 줄어서 2024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 이건 투자자들이 XRP를 팔 생각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하려면 보통 거래소에 코인을 두지만 장기 보유를 결심하면 해킹 위험이 없는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펀더멘탈과 수급의 변화가 차트에도 나타나고 있군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XRP 시간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유투데이 등 여러 매체에서 분석했는데요. 골든 크로스,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알려져 있죠? 네, 단기 이동평균선인 51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01선을 아래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 여섯 번째 소식이군요. 숏스퀴즈 발생.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파생상품 시장에서 숏스퀴즈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립토티커 보도인데요. 숏은 아시다시피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XRP 가격이 예상과 달리 반등하자 하락에 베팅했던 3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0억 원 규모의 숏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당했습니다. 아, 가격이 오르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락에 베팅했던 XRP를 다시 비싼 값에 사들여서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숏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강제적인 매수가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마치 짜내듯이 스퀴즈, 가격 상승을 더 가속화시키는 현상, 이게 바로 숏 스퀴즈입니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측하는 롱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 투심이 상승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는데 7번째 소식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경고 신호긴요. 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7번째, XRP 가격과 온체인 결제량 사이의 괴리 현상입니다. 유투데이의 또 다른 분석 기사인데요. 최근 XRP 가격은 19%나 반등했지만 정작 XRP 레저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로 처리된 결제 건수는 오히려 고점 대비 70%나 급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회사의 주가는 오르는데 실제 물건 판매량은 줄어든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는 현재의 가격 상승이 실제 사용량 증가와 같은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앞서 말한 골든크로스나 숏스퀴즈 같은 기술적 요인이나 투기적 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려면 반드시 이 온체인 데이터, 즉 실제 사용량이 회복되는지 함께 확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8번째는 좀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8번째,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과거 테라노스라는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엘리자베스 홈즈와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인데요. 홈즈가 리플의 소송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갈링하우스가 그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플 XRP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였고요. 지금부터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및 주요 코인 관련 뉴스인데 이런 소식들도 결국 XRP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야겠죠? 물론입니다. 9번째 소식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엇갈린 시각입니다.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면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경기 둔화 때문에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보통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의 호재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군요. 네, 타일러 네빌 같은 분석가는 현재 시장이 과도한 낙관론, 즉 유포리아에 빠져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은 리플 소송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의장이었던 크리스 지안카를로가 암호화폐의 미래를 위해 미국 의회가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리플 소송처럼 모든 것을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는 상황에 불확실성을 지적한 거군요. 맞습니다. 산업 전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제의 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11번째,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 예고입니다. 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대규모 이더리움 개발자 행사인 ETH 덴버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되어 시장 변동성에 커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XRP와 마찬가지로 역대급 숏 포지션 청산이 있었군요. 12번째 소식입니다. 뉴스BTC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이후 최대 규모인 7억 3,600만 달러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최근 가격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하락 심리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월가의 거물인 JP모건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13번째, AMBC 크립토에 따르면 JP모건은 기관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등을 근거로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26만 6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긍정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치 자산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네요. 14번째 소식입니다. 크립토 브리핑이 인용한 노무라 증권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이나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매도 폭탄에 대한 경고가 나왔군요. 이게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네, 15번째 소식입니다. 과거 시장 폭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한 유명 투자자의 지갑에서 26만 개가 넘는 시가로 5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이더리움이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입금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보통 대규모 물량이 거래소로 입금되는 것은 매도를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 압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 등 다수의 외신이 아주 비중 있게 다룬 소식입니다. 한국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지분 92% 인수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드디어 제도권 금융대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인수하는 사례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그동안 간접적으로 투자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도권 금융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하는 첫 사례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본격적인 기관주도 시장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증권형 토큰, STO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아 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네요. 펀더멘탈, 수급,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 그리고 제도권 동향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 투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트레이딩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트레이딩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와 뉴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나침반처럼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여부입니다. 오늘 시장에 그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줬죠. 이더리움이 6% 가까이 급락할 때 XRP는 2% 하락에 그치며 가격을 방어했습니다. XRP 고유의 호재가 시장의 하락 압력을 상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흔들릴 때 XRP가 독자적인 힘으로 버텨주는지 아니면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래량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둘째, 폭발적인 거래량의 의미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합니다. 가격이 소폭 내릴 때 거래량의 132%나 급증했다는 것은 앞서 분석했듯 1.44달러 부근에서 시장의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1.44달러라는 가격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지선이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셋째, 주요 가격 레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로는 1.44달러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생겼다면 위로는 오늘 고점을 형성했던 1.67달러, 그리고 뉴스에서 언급된 1.65달러 부근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입니다.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네,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계속 밀린다면 당분간은 1.44달러와 1.67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외부 변수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의사록 발표는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같은 소식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제도권 편입 뉴스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현재 시장의 시나리오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안개와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한 줄기 빛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개와 빛의 싸움이군요. 안개, 즉 불확실성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여기에 노무라 증권의 분석처럼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시장을 짓누르는 단기적인 조정 압력은 여전히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앞길을 가리는 안개입니다. 그렇다면 한 줄기 빛, 즉 기대감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 이면에서는 이 안개를 뚫고 나갈 강력한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여전히 장기적인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의 미래에셋처럼 거대한 제도권 금융자본이 직접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은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투기 시장이 아니라 진짜 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이런 안개와 빛의 싸움 속에서 리플 XRP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리플 XRP는 이러한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라는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수급 측면에서는 거래소 물량이 고갈되면서 공급 압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체인 데이터, 즉 실제 사용량은 아직 가격 상승을 따라오고 있다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펀더멘털, 즉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XRP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펀더멘털의 강화입니다.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확장되면서 XRP의 실제 쓰임새가 증명되고 있고요. 또 ISO 20202 표준을 통해 스위프트와의 연계 가능성이라는 다른 어떤 코인도 갖지 못한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펀더멘털이 현재의 기술적, 투기적 상승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럼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죠. 결론입니다.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압력이라는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제도권 금융의 진입과 기술적 진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리플 XRP는 이러한 전체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체적인 생태계 확장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강력한 개별 이슈에 따라 시장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주시하며 시장의 큰 바람을 읽는 동시에 XRP 레저의 실제 사용량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며 XRP만의 펀더멘털을 점검하는 이중 점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요약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약세로 조정을 받았지만 리플 XRP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을 훌륭하게 방어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죠? 네. 뉴스 측면에서는 스위프트 연동 기대감, 리플 USD 생태계 확장, 기술적 골든 크로스 발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 큰 의미를 갖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소식이 XRP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경고 신호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가격 상승에 비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온체인 결제량 감소와 이더리움의 대규모 거래소 입금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XRP 월드는 리플 XRP 내비게이터로서 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인용한 주요 기사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일리 코인 2026-258-16 XLM 올 XRP 수입치 빅 블록체인 초이스 디사이퍼드 유투데이 2026-258-16 XRP 골든 크로스 에머지스 amid 17% price surge 매트릭스 flip green 크립토 퀀트 2026-258-16 바이낸스 XRP reserves drop 크립토 브리핑 2026-258-16 크리스 지안칼로 legislative clarity is vital for crypto's future 뉴스 BTC 2026-258-15 Bitcoin sees largest shorts liquidation event since 2024 Cointelegraph 2026-258-15 미래아셋 agrees to buy 92% stake in Korean exchange Corbit for $93 million AMC Crypto 2026-258-15 Bitcoin Why JP Morgan believes that BTC can reach 266K in 2026 Crypto Briefing 2026-258-16 David Rosenberg Fed rate cuts coming sooner than expected Crypto Briefing 2026-258-16 Charlie Magelhagat Bitcoin's hedge status is under fire You Today 2026-258-15 Over 260,000 ETH deposited to Binance KuCoin 2026-258-15 Ripple's February ledger update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매체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